채점을 할 때 일단 빨간색 색연필을 안 써요. 뭐 이렇게 쫙 긋는 거 이건 좀 안 좋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아이가 풀 때 쳐다보지 않는 게 나아요. 안 보는 게 나아요. 안녕하세요. 123 미니쌤 TV의 김민희입니다. 아이와 함께 이제 수학 공부를 할 때 어머님들 고민 중에 하나가 아이가 틀린 문제 표시하는 거 너무 싫어해요.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아이가 틀린 문제 물론 표시하면 속상하죠. 그쵸?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틀린 문제 표시하면 뭐 자존심도 상할 수도 있고, 그쵸? 열심히 했는데 속상하고 틀린 것도 기분 나쁘고. 근데 과연 아이가 틀린 문제 표시를 싫어한다고 해서 우리가 틀린 문제 표시를 안 하는 게 과연 좋을까요?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수학을 잘하려면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모르는 것 또는 내가 틀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적극적으로 하고 틀리면 틀린 것에 대해서 뭐 속상해하거나 이렇게 감정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다시 하지 뭐 되게 쿨해요. 네, 수학은 의외로 쿨하고 털털하면 되게 잘할 수 있어요. 왜냐면 되게 정교하고 논리적이고 막 그런 걸 요구하는 과목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고를 집중적으로 잘해주려면 가벼운 것들에 대해서 날려버릴 수도 있어야 돼요. 즉, 아이들이 틀린 문제 표시를 싫어한다고 해서 틀린 문제 표시를 일부러 아이 기분을 맞춰주면서 하는 거는 좋지 않다. 좋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스텝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해야겠죠. 아이가 싫다고 하는데 아니야, 이건 싫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 우길 수는 없잖아요. 그쵸? 설득해야 되는 과정도 있고 아이의 감정을 배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스텝을 좀 정하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유아 친구들의 경우에는 저는 틀린 문제 표시를 뭐 이렇게 탁 긋는 거 이건 좀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누군가 쫙 걷어요. 기분 좋을까요? 네, 어른도 기분 안 좋은데? 그러면 아이들도 기분도 안 좋겠죠. 표시의 방법을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채점을 할 때 일단 빨간색 색연필을 안 써요. 저는 색깔을 여러 가지를 사용해요. 예를 들어 막 분홍색, 노란색, 주황색 되게 다양하게 색깔을 바꿔가며 쓰거든요. 아이들도 빨간색 색연필에 대한 그 경험이 많은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왠지 빨간색으로 쫙 그어 있으면 기분이 나빠해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보는 거죠. 표시의 방법을 바꿔봐요. 별 표시를 할 수도 있고 하트 표시를 할 수가 있고, 그림을 잘 그리시는 어머님들은 거기다 캐릭터도 막 그려 넣으세요. 순간순간 막 이렇게. 근데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연습을 해가지고 또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캐릭터를 뭐 꼭 굳이 그려 넣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아이한테 전달을 해주는 거죠. 일단 아이가 그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어떠한 감정이 동요되지 않는 그런 걸 한번 시도를 해보고요. 그래도 내가 너무너무 싫다. 그러면은 아이한테 일단 전 얘기를 해주긴 해요. 괜찮아. 다시 보면 돼. 틀려도 돼. 다시 고칠 수 있는 거였어. 이런 식으로 별일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도 표시하면 너무너무 싫어하고 이러면은 일단 6세나 7세 초까지는 그래도 아이가 너무너무 싫어할 경우는 표시를 안 해줄 수는 있긴 해요. 근데 과연 표시 안 하고 그거 틀린 거 고치고 다시 동그라미 채워진다 한들 그냥 그건 표면적인 거죠, 사실은. 그쵸? 그냥 아이가 이 문제 틀렸던 거 아는데 거기다 다시 고치고 동그라미 친다고 한들 봤을 때는 그냥 만족스럽겠지만 사실은 그런 만족은 필요가 없거든요. 아이한테 수학에 대한 공부에서 만족은 내가 이거 몰랐는데 알게 됐어. 내가 이거 어려운데 풀게 됐어. 이런 것들의 성취 경험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기쁨을 느끼면서 아이들이 점점 더 도전해보고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감을 갖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일단 7세 후반이 되면 조금씩 이야기는 해줘요. 너무 중요해서 표시하는 거야. 왜냐면 너가 틀렸기 때문에
어, 다시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냐. 네. 또는 너무 중요한 거라서 다음엔 잘 기억했으면 좋겠으니까 우리가 이런 표시를 남기는 거야. 이렇게 의미 전달을 긍정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만약 그런 건 있어요. 그렇게 표시를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엄마가 반응을 보일 때 이미 아이가 문제를 틀리는 과정에서 얼굴 표정이 변했거나 말투가 달라졌거나 목소리 톤이 낮아졌거나 갑자기 질문이 확 끝이 올라간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표시만 안 할 뿐, 틀린 거 표시만 안 할 뿐, 그렇게 하면요 아이들이 계속 내가 이 답이 맞았나? 난 틀리기 싫은데 이런 계속 그런 피드백을 받게 돼요. 그건 좋지 않아요. 네. 암만 우리가 아이가 원하는 대로 표시를 안 해주고 설득하고 다시 얘기해주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여러 가지 반응에서 엄마가 그 틀린 거에 대한 어떤 아이들이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반응을 보였다면 그거는 사실은 아무리 노력했어도 효과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엄마의 태도에 대한 부분도 고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게 고쳐지지 않는다 하시면 차라리 아이가 풀 때 쳐다보지 않는 게 나아요. 안 보는 게 나아요. 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아이가 풀고 나오게. 근데 너무 많은 분량을 주고 풀고 나오라 그러면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힘들겠죠. 그러니까 한 페이지만 풀고 오자. 이런 식으로 5분 있다 금방 만나게. 이렇게 해가지고 보지 않는 게 나아요. 아이가 갖고 오면은 잘했어 덮어놓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민감한 친구들은 막 궁금해 하잖아요. 괜찮아, 잘한 것 같아. 보니까는 뭐 잘 푼 것 같은데 내일 엄마가 다시 확인해 볼게. 이렇게 하고 지금 아이가 집착하는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분산시켜 주는 거죠. 괜찮다. 너가 열심히 했으니까 잘했다. 결과에 대한 칭찬을 엄청 많이 해주시고 분산시켜서 까먹게 하고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 문제 다시 볼까를 이제 아이가 너무 민감하면 그 문제를 어머님이 외워놓으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스케치북에 그림을 막 그려서 옮겨 놓는 거죠. 어찌 보면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는 그게 오답노트 같은 건일 수도 있는데 문제라는 게 똑같은 페이지에 똑같은 위치에 있지 않으면 같은 문제인데도 아이들은 그림만 달라져도 다르게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결과에 집착하는 걸 끊어내고 그걸 잊어버렸을 때쯤 다시 틀린 거를 이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 옮겨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칠판에 막 이렇게 쓰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마치 그거를 틀린 문제를 너한테 다시 알려주고 있는 거야 라는 티를 내지 않고 이거 우리 한번 오늘 엄마랑 같이 풀어볼까? 이렇게 해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너는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어? 그 아이 생각을 물어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경우에 따라서는 나 저 푼 거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너 진짜 기억력좋다.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오버하면서 아이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걸 가지고 칭찬을 더 많이 해줘서 그걸 우리가 다시 보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너한테 틀렸다고 나쁜 피드백,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이거 같이 생각해보자. 이런 식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죠. 네, 약간의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점점 그렇게 하다가 아이가 이제 그 습관들이 이제 길들여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여기 있는 거였어. 뭐 또는 그래 이때 이게 틀렸지만 다시 너가 생각해보니까 맞았잖아. 우리가 틀렸어도 다시 이렇게 해보면 또 맞출 수도 있고 다시 새롭게 알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틀린 거에 대해서 나쁜 피드백이 아니라 너가 틀린 거가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들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심어주는 긍정적인 인식을 정확하게 심어주는 그런 걸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네, 너무 중요해요. 아이들은 계속 자라면서 여러 환경에서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걸 매번 민감하게 생각하면 진짜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자신의 멘탈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멘탈이 단단해지게 하려면 사실은 차근차근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원래 여리고 그런 친구들은 부단히 엄마가 신경을 써주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면 너무 좋겠죠.
네. 자, 오늘은 틀린 문제 표시를 싫어하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혹시 아이한테 내가 먼저 나쁜 피드백을 준 건 아니었는지, 사실은 아이들은 외부에서 그런 피드백을 받을 일은 많지 않거든요. 유아나 초등 저와 친구들은 여태까지 태어나서 여태까지 살면서까지 나쁜 피드백을 바깥에 받을 일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원인이나 경험 제공은 사실은 엄마가 해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은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반응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도 해보시고, 아이한테 그렇게 반응을 표현한 적이 있다면 사과도 하고, 또는 아이 기분도 풀어주고, 그렇게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사용하시면서 결국엔 틀리는 거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